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이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5%까지는 스프레드가 확대되어야 그래도 경기 침체를 언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유동성이 결국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되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결국 앞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거죠. 앞으로 다가올 기업들의 부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당연히 기업들의 실질 자본 조달 비용은 높은 금리로 재조달,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을 때, 리파이낸싱을 일어날 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이 얘기죠. 2024년 만기가 도래한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상당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저금리 기조에서 받았던 기업들의 회사채가 2024년만 보더라도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9,0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이 규모가 2023년과 비교를 해보면 약 343%나 증가한 것이죠. 23년에는 2,0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9,000억 달러까지 증가를 한 거니까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5년에는 42% 증가한 1조 2,800억 달러가 지금 리파이낸싱이 계획되어 있고, 2026년에는 1조 4,700억 달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과거 저금리에 빌렸던 재무 상태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두드러지게 본격화되는 부분이 2024년부터 시작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고금리를 구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리파이낸싱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주당 5에서 7불 정도의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4년이 됐을 때 EPS가 약 4.5%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 컨센일 상향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잘못된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기사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부담이 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CB라든지 BW, 전환사채, 신주인스컴 부사채 관련 메자닌 증권 쪽으로 자본 조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까지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약 120억 달러인데 절대 규모는 역시 회사채에 비해서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평년 대비 약 3배 많은 수치로 지금 CB 발행을 늘리고 있다. 채권 형태로 갖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채권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주식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자본 조달이 어려운 그런 부실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던 CB, BW, 메자닌 증권인데 멀쩡히 투자 등급의 기업들도 이런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조차 지금의 고금리를 견디기 쉽지 않다. 상당히 높은 차입 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주 발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결국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총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다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낮은 수준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그 관련돼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죠. 지금 스프레드가 이 낮은 것도 과거 이렇게 낮았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뭐 쉽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더불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선행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제는 동행으로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 시간을 갖고 올라오겠지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세부적으로 뜯어봤더니 지금의 국채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끝에가 지금이죠. 밑에가 스프레드고 위에는 하이힐드 수익률이에요. 그냥 하이힐드 수익률, 밑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과거 하이힐드 수익률이 높았을 때 빨간 섬이죠. 빨간 점입니다. 하이힐드 수익률이 높았을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이힐드 수익률이 높았을 때 스프레드도 높았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하이힐드 수익률이 저점이었을 때 스프레드도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현재 하이힐드 수익률이 고점 레벨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고점 레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조금 더 가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이힐드가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다고 해서 과거처럼 하이힐드 수익률이 낮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이힐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고점 부근이라, 그렇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양상이 아니죠. 만약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현재 5%는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국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은 고점에 유지를 했다면 당장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겠죠. 근데 지금은 스프레드가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축소 영역의 낮은 구역이죠. 축소 영역에 있을 때 과거 하이힐드 스프레드 수익률이 가장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경기 확장 구간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축소된 지금 위치에 왔을 때도 여전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낮은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스프레드가 낮게 축소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과하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축소된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경기 확장 구간으로 해석하면 안 되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아 축소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그동안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 상승, 즉 하이힐드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주장입니다. 그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경기 반등에 대한 신호로 해석을 한 것이죠. 왜냐? 경기가 회복될 때 하이힐드 채권 가격부터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국 경기 상승 기대감이 늘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은 축소된 위치에 있을 때, 지금도 같죠. 여전히 경기에 대한 강한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힐드 수익률 자체의 고점과 스프레드의 확대 영역이 모두 같았습니다. 저점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에서는 하이힐드 수익률이 높아졌으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확대라는 등식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높음에도 떨어졌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된 영역에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하이힐드 수익률이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축소, 결국에는
하이힐드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축소된 영역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쭉 정리해서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년물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가 떨어지거나, 다음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우려가 높아지거나, 두 개 중 하나가 되어야 10년물 시장금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다 해당되지 않죠?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장기금리, 10년물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없이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면 곧 투자 부적격 하이힐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힐드 수익률은 높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 장기금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힐드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결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시장 투심이 급격하게 나빠지죠. 금융자산 투매 현상이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금융시장 붕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이힐드 수익률 자체를 낮추거나, 아까 설명드렸었죠. 낮추거나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이힐드 수익률이 낮춘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따라서 채권 수익률, 할 수 있는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오히려 선택하는 게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 경기가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이힐드 수익률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가격의 반등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결국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크레딧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기준금리가 5.5%인 상황에서 하이힐드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장기채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오히려 스프레드를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축소는 따라서 지금은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높아짐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사실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몇 마디 발언과 기사 몇 개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처럼 무브지수가 높은 국채 유동성이 메마른 상태라면 더욱 쉽습니다. 쭉 프로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희 내피셜도 포함이 된 부분이 있죠.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축소 낮은 구간은 예전처럼 그렇게 경기 확장 국면이라든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스프레드가 낮다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이힐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프레드가 축소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축소된 영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없었다는 해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히려 시장금리가 4.5, 4.6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축소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